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는 기적. 가지고만 있어도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미국 주식의 힘.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지식퀸입니다. 지난 3번의 영상에서는 2,500만 원으로 시작했던 미국 주식이 15년이 지난 지금 무려 15억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어떻게 이 돈을 100억으로 불릴 것인지도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이고 저는 지금 2,500만 원의 돈을 20년간 장기 투자해서 100억을 만드는 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7년 후에 저는 주식 투자금만으로도 100억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연복리 성장률 31%의 주식을 15년간 보유해서 15억으로 불렸지만 지금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QQQ 70%, MAGS 30%의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3배 레버리지 지수 ETF에 대한 저의 생각과 QQQ 70%, MAGS 30%의 포트폴리오를 연령대와 니즈에 맞춰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초보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ETF를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로 15억을 번 사람이고 장기 투자는 자기 자본으로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주식은 돈을 빌려서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어서 장기 보유의 비용이 따라옵니다. TQQQ는 내가 3천만 원어치를 사면 그 돈의 2배인 6천만 원을 빌려서 9천만 원을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고 QLD는 3천만 원어치를 사면 3천만 원을 또 빌려서 총 6천만 원을 투자하는 효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달 비용, 즉 대출이자를 내야 합니다. 최소 금리 이상의 비용이 이익을 내는지와 관계없이 차감되고 매일 계산해서 ETF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녹아 없어지는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수수료 자체도 일배수 ETF에 비해 높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일회성이고 매매를 자주 하지 않으면 크지 않지만 조달 비용은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부적합합니다. 백테스트를 해보면 일배수 ETF를 보유하는 것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만 그것은 양의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이 몇십 년간 우상향했기 때문에 양의 복리가 적용되어 수익률이 당연히 훨씬 높지만 떨어질 때는 음의 복리가 적용되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장기 투자 주식은 변동성이 낮아야 하는데 그 점에서 장기 투자에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투자금의 20%를 TQQQ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5억의 20%인 3억이죠. 원래부터 TQQQ로 투자한 것은 아니고 작년 중반에 보유하고 있던 반도체 주식이 크게 떨어지면서 40%를 지수 ETF로 리밸런싱하고 그중 절반을 TQQQ로 매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한 TQQQ의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4.78%입니다. 초보분들에게는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TQQQ에 투자한 이유는 어차피 제가 투자한 반도체 섹터는 변동률이 2배수. 레버리지, 즉 QLD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포트폴리오가 변동률이 지수 ETF의 2배인 개별주였는데 한 주식에 대한 쏠림을 줄이기 위해서 40%를 지수 ETF로 바꿨고 그러면서도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중 절반인 20%는 TQQQ로 바꾼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지난 15년간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해왔고 마이너스 30% 이상 빠지는 하락장을 3번 이상 경험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20% 안에서 3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보유한 TQQQ를 계속 장기로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일배수 지수 ETF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보 투자자분들은 레버리지 ETF에 절대로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에 흐뭇해하겠지만 하락장이 되면 손절도 못하고 금세 마이너스 50%, 60%, 최대 7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레버리지 ETF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수가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깊은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10% 하락하고 4년에 한 번꼴로 20% 이상 하락하고 7년에 한 번꼴로 30% 이상 하락해왔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을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흔하게 오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때 3배 레버리지 ETF로 저가 매수를 하면 상승장으로 전환했을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다만 20% 이상 빠진 상태에서도 추가로 10%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0%만 더 하락해도 3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때는 최소 마이너스 30%는 언제라도 찍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10% 많으면 20% 내에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적립식 투자 자체가 리스크가 낮고 성공 확률이 높으므로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더라도 역시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투자금의 10% 안에서 투자한다면 큰 하락장을 맞아도 멘탈이 많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더구나 적립식 투자이므로 손실을 만회하고 이익으로 전환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큰 리스크를 피하면서 2배 또는 3배 레버리지를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방식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3배 레버리지 지수 ETF에 대한 저의 생각과 3배 레버리지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3배 레버리지 ETF에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라고 투자 경력이 2년 이상 되더라도 50대 이상 분들은 절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주식이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 70%, 80%라도 회복은 됩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부터는 시간도 부족하고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므로 굳이 레버리지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 대상만 잘 고른다면 시간이 지나면 복리 효과로 자산 가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워런 버핏처럼 잃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QQQ 70%, MAGS 30%의 포트폴리오를 연령대와 니즈에 맞춰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지식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